안녕하세요. 권 작가입니다. 저는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충격 고백인가 하시겠지만 인간은 대부분 겉과 속이 다릅니다. 저 역시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이중성은 표면적인 저의 이미지는 굉장히 사회 친화적인 반면 속은 외골수의 반골 기질이 있다는 지점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중적인 자아를 하나로 통합시키기보다는 더 강화시켜서 양방향을 전부 이용하고 있어요. 문득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의 과거 행적들을 되짚어보니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외골수인 아싸가 사회 친화적인 캐릭터, 소위 인싸적인 캐릭터를 구축하는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잠꾸러기입니다. 잠이 많아서 요새 하루 평균 9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대신 깨어있을 때 집중하는 편이고요. 그런 사람이 고3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5시간도 겨우 자는 스케줄을 매일 소화했는데 결국 쪽잠으로라도 보충해야 살겠더라고요. 짬짬이 책상에 엎드려서 참 잘도 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 하루도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고3 때는 등교 시간 2시간 전에 1등으로 가서 당당하게 수업 시작 전까지 잤습니다. 지각도 안 하고 체력도 충전하고 나름 저한테는 잘 맞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등교 1등을 함께 경쟁하던 남학생이 생각났네요. 서른 말은 안 했지만 엄청 신경 쓰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즐거움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얼리버드의 맛을 안 저는 대학교 때도 성과를 내야 하는 순간에 그 방법을 쓰게 됩니다. 미대생은 야작, 즉 밤새 작업을 하는 것이 국룰처럼 여겨지는데요. 저 역시 1, 2학년에 야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야작을 하면 작업보다는 야식과 함께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생활의 낭만도 느끼고 재미있었는데 본래 목적인 작업을 못하니 난감한 상황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분위기에 취해 밤새 술을 마시다가 새벽에 자버리고 아침에 부랴부랴 겨우 작업을 해서 오전 9시 수업에 간신히 발표하는 식의 아슬아슬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싫었고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과 어울리면 거절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집에서 작업을 할 형편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궁리해낸 방법이 새벽 첫 차를 타고 작업실에 와서 아침 작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작업실은 전부 자거나 비어 있거든요. 거의 전세를 낸 환경이었습니다. 역시나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박을 안 해도 되고 아침에 상쾌한 기운을 느끼며 학교에 가는 길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잖아도 요새 미라클 모닝 많이 하시잖아요. 미대생이라면 미라클 모닝 작업 강력 추천합니다. 교우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성취도 챙기는 데에 이 루틴만한 게 없습니다. 이제 회사원 시절을 이야기해 볼까요? 회사 생활을 하면 가슴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걸 달래는 도구로 커피와 담배를 이용합니다. 저도 커피는 하루 5잔을 몸에 들이부으면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피우지 않았습니다. 정말 땡기는 때가 많았지만 강력한 의지로 버텼습니다. 대신 저는 탕비실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10분 정도 짧게라도 눈을 붙이곤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늦은 오후 정말 일에 함몰되어 극도로 피곤할 때는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일로는 욕을 먹지 않을 만큼 업무를 최소한 깔끔하게는 해야 합니다. 지각 결근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연차도 눈치껏 적당히 쓰는 평판이 좋은 직원이라면 쪽잠 잠깐 자고 일 열심히 하겠다는데 뭐라고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일해서 회사에서는 인싸처럼 대접받았습니다. 저의 업무적 장점을 충분히 어필하고 밝은 부분을 극대화해서 생활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체력에 대해 배려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 생활에서 대인 관계의 정석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인싸라면 밝은 캐릭터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저 같은 후천적 인싸는 많은 에너지 소모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필수입니다. 휴식을 반드시 챙기시며 밝은 페르소나를 유지하시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회사 다니던 시절 주말에는 체력 회복을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저는 내향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혼자서 에너지를 충전했습니다. 대부분 밀린 집안일을 다 하면 책 한 권을 들고 동네 카페에 가서 반나절 정도 지식과 여유를 충전하곤 했어요. 동네 도서관 하나를 뚫어 놓으면 편의점 가듯이 책을 구할 수 있으니 카페에 가서 커피값만 내면 저렴하고 알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간관계와 심리학에 관한 책을 꽤 많이 읽었는데 회사 생활의 고충을 책과 대화하면서 푸는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지만 그 친구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매번 친구를 불러낼 수도 없으니 뒤탈이 없는 책에 화풀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면 친구도 도망 안 가고 겉으로 보기에 멘탈 관리가 잘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책은 경험과 지혜의 압축본이니 실제로 고민 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때요? 저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한 방법들인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실천 못할 수도 있을 고독한 행동들이지요. 그리고 폼이 난다거나 소위 잘 나가는 생활 양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남들이 쉴 때 고독한 수련을 하는 것이야말로 내향적인 외골수 인간이 경쟁력을 가지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본인이 고독을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즐긴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강력한 무기를 가졌습니다. 기본적인 외적인 스킬을 장착하고 대응하시되 취약한 대인 시간을 최소화하는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잘하는 것에 집중할 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싸가 인싸를 흉내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싸처럼 굴 줄은 알아야 해요. 그래야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니까요. 사회초년생일 때는 많이 힘들겠지만 계속 업무 스킬을 늘리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한계를 직시하고 대인관계의 황금 비율을 만들어서 세상에 대응하면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현재 세팅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매트 페인터이자 순수 미술 작가가 되었습니다. 모두 자유롭고 고독하고 대인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리고 위에 말한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들을 여전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정말로 피곤할 때는 스스럼 없이 누워서 낮잠을 자며 여가 시간에는 슬렁슬렁 동네 카페에 책을 읽으러 갑니다. 이 모든 습관이 생산성을 많이 끌어올려서 저는 의심 없이 이런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단히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많이 소화하는 편이니까요. 참고하실 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의 영상은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재미로 듣는 것도 환영입니다. 모두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